사찰에서 진행된 구병시식. 병든 자에게 음식과 법문을 베푸는 것이 불교의 구병시식이다. 일부 사찰에선 귀신을 쫓아내는 의식으로 행해지고 있다. 이유 없이 몸이 아파 구병시식을 의뢰한 사람들. 이들은 자신이 귀신에 사로잡혔다고 믿으며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근데 이 빙의 환자는 어찌다 드러내놓고 자랑도 못해. 이게 집안 창피하니까. 그러죠? 또 이게 뭐 죽고 살고 자살하지 않는 한 이거는 뭐 죽는 병은 아니란 말이에요. 평생 가서 폐인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직장도 못 갔죠. 또 결혼도 못 해요. 또 사회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사회 적응도 못 해요. 구병시식에서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 쓰이는 붉은 부적. 역귀를 물리친다는 의미로 뿌려지는 팥. 부적과 팥은 현대에도 존재하는 귀신에 대한 믿음과 두려움을 보여준다. 과연 오늘 우리 곁에 귀신은 있을까? 한여름밤 젊은이들이 귀신을 찾아 나섰다. 자,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인터넷 카페 10만 회원수를 기록하고 있는 흉가체험 동호회 오늘 오신 회원들. 분들도 여기 한 80몇 분 중에서 선발되신 분로 알고 있어요. 오늘 아침에 급하게 연락 받으셨죠? 저희 회원수가 작지 않아요. 이들은 귀신이 자주 출몰하는 것으로 알려진 한 폐가를 살펴볼 예정이다. 자정을 넘긴 시각, 체험자들은 2인 1조가 되어 본격적인 체험을 시작한다. 오래전 목장의 안채로 사용되었다는 폐가. 밀지 마. 그대로 있어. 집 내부엔 버려진 가구들이 을씨년스러운 모습으로 남아있다. 체험자들은 두려움 속에서도 귀신이 찍히길 기대하며 카메라를 들이댄다. 디지털 세대 역시 귀신의 존재를 쉽게 부정하지 못한다. 다른 건 생각 안 해보고 그냥 저희 가족 내에서 위에 돌아가신 분들 그냥 귀신으로서 옆에서 이렇게 봐주셨으면은. 책으로나 영상으로나 조금씩 다 접하잖아요. 저는 좀 잘 믿는 편이라서 그런 거 있다고 생각하고요. 오히려 없다고 생각하면은 더 논리적으로 안 맞는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냥 있다고 생각해요. 눈에 보이지 않기에 그 존재를 증명할 수 없는 귀신. 그러나 귀신을 본다고 말하는 이들이 있다. 퇴마사와 무속인이 대표적이다. 시골에 버려진 폐가로 향하는 퇴마사와 무속인. 부부 귀신. 귀신이 산다는 흉흉한 소문이 떠도는 집으로 들어선다. 사람의 발길이 끊어진 지 오래인 집 내부는 폐허의 흔적들뿐. 그 속에서도 퇴마사와 무당은 무언가를 본다. 노인분들 부부 귀신이세요. 부부 귀신. 눈앞에 생생히 귀신이 살아있는 듯 행동하는 퇴마사. 잠시 들렸는데 막 뭐라 그러시네. 사람이 살지 않은 곳에 털을 잡고 사는 귀신과 마주할 때면 퇴마사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그들과 대화를 나눈다고 한다.
과학적 증명이 불가능하지만 특정 사람들의 눈앞에는 모습을 드러낸다는 귀신. 과연 그들의 눈에 비친 귀신은 어떤 모습일까? 저는 이게 희미하게 보입니다. 그 자체가 막 찐하게 들어와서 어떻다는 게 아니라 희미하게 보이면서 저는 이제 일단 느껴지는 자체가. 실제 사람 모습으로도 보여주지만은 실제 사람 모습이 아닌 경우가 더 많아요, 귀신은. 본래 영혼의 모습, 좀 전에 여기 들어갔을 때 오렌지 색깔 불덩어리라 그랬죠. 둥둥 그런 식의 모습부터 자기 또 자유자재예요. 보여주고 싶은 대로. 괴물 모습으로 보여주고 싶다면 괴물 모습으로 변합니다. 반대로 사람 모습이다 그랬을 때 사람 모습, 자기가 보여주고 싶은 모습으로 많이 보여주게 돼 있어요. 귀신을 봤다는 사람들은 퇴마사나 무속인들뿐만이 아니다. 평범한 사람들도 귀신을 본 경험담을 이야기하곤 한다. 대학생 이창익 씨는 우연히 친구네 집에 놀러 갔다가 특이한 경험을 했다. 그 집 아파트가 제가 옛날부터 참 특이했던 게 다른 데는 다 괜찮은데 밖에는 정말 햇빛 쨍쨍하고 아주 무더운데 그 아파트만 들어가면 바람이 엄청 많이 불고 그 전부터 이상한 일이 많았습니다. 벽에 낙서가 많이 돼 있길래 벽에 낙서 심심한 차에 벽에 딱 붙어서 이제 낙서를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낙서를 구경하고 있는데 뒤에 누가 오면 느낌이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누군가에서 딱 돌아보려는 순간에 갑자기 오싸오싸하면서 이제 가위가 눌린 거예요. 순식간에 온몸을 가위 눌리게 할 만큼 강렬한 존재를 이창익 씨는 등 뒤에서 느꼈다고 한다. 속으로 계속 기도를 했습니다. 계속 기도를 하면서 아저씨한테 계속 속으로 아저씨 여기 사실 분이 아닌데 왜 여기 계시냐고 좋은 곳을 가시라고 계속 이렇게 기도를 하니까 한참 더 기도를 하시니까 그 아저씨가 뭐 갑자기 뭐 시원한 바람이 느껴져서 그 아저씨가 떠났습니다. 취재 과정에서 제작진은 귀신을 보았다는 사람들을 쉽게 만날 수 있었다. 때론 사별한 가족이나 친구의 모습으로 혹은 낯선 이의 모습으로 귀신은 그들의 일상 속에 불쑥 모습을 드러냈다고 한다. 지금도 전 선명해요. 그 모습이 어떻게 얘기했나 키는 그렇게 크시진 않았고요. 정말 그 돌아가셨을 때의 모습 그대로. 근데 제가 귀신이라는 걸 어디서 확정을 졌냐면 사람이 보통 쓰면 반쯤 문에 이렇게 하면 이만큼이 가려져서 나와야 되는데 발이 이만큼이 떠 있는 상태가 보인 거예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어머 이렇게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저도 이렇게 제가 잘못 본 줄 알았어요. 오토바이를 솔직히 시속이 한 130 이상이 넘어가면 그때 넘어지면 거의 죽는다고 생각했는데 넘어지는 순간에 할머니를 한번 봤어요. 돌아가신 할머니를 순간적으로. 근데 제가 그때 넘어지면서 오토바이는 다 박살났는데 전 상처 하나 안 입고 여기 긁힌 게 다거든요. 그 순간적으로 느낀 게 이제 그때 누군가가 할머니가 좀 지켜주신 게 아닌가. 그렇다면 사람들은 왜 귀신을 볼까? 과학이 설명하지 못하는 정신현상을 연구하는 단체인 한국정신과학학회. 늘 귀신이 보여 고민이라는 한 20대 여자의 상담이 진행 중이다. 닫으라고 하면은 솔직히 그 길을 택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죠. 놀이터에 밤에 한번 놀러 간 적이 있었는데 나무에 매달려 있는 처녀 귀신도 있었고 나무 가지 위에 앉아갖고 있던 귀신도 있었고 많아요. 별의별. 제가 본 것만 해도 한 40명 될걸요. 귀신만 쳐도. 정신과학학회 회원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존재할 가능성을 인정한다. 인간이 인지할 수 있는 가시광선의 범위 밖에 귀신 혹은 미지의 존재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근데 우리 인간이 인지하는 범위는 가시광선이나 가청 주파수 범위 내에 있는데 존재하는 그 수많은 다른 것들을 박쥐가 듣는 걸 우리가 못 듣는다 하는 것처럼 실제로는 존재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이해하고 있지 못하고 또 머리로는 이해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인식하지 못하는 그러한 존재 형태가 아닌가. 귀신을 보는 현상은 심리학적으로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부산대 심리학과 신현정 교수팀과 실험을 해보기로 했다.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문제인데요. 그 귀신이 숨어 있다고 생각되는 어떤 시각적인 정보에 대해서 서로 어떻게 다르게 반응할 것인지 하는 것들을 알아보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5명의 실험 참가자는 심령 동호회 회원 등 귀신을 믿는 사람들. 나머지 5명은 귀신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다. 그런 일반적인 사진 5장하고를 여러분들이 보셨어요. 네, 지금부터 10장의 흑백 또는 천연새 사진들을 하나씩 보여드리겠습니다. 각각의 사진 제작진은 10장의 사진을 제시하고 참가자들의 반응을 살펴보기로 했다. 10장의 사진 중 5장은 심령 사진이라고 알려진 것들. 알 수 없는 얼굴이나 희미한 영혼 등이 찍혀 있다. 나머지 5장은 심리학 교재에 사용되는 사진이다. 미묘한 느낌을 자아내지만 심령 사진과는 거리가 먼 평범한 사진들이다. 신현정 교수팀의 분석 결과 똑같은 사진을 보는 나타난 두 집단의 반응은 확실한 차이가 있었다. 귀신을 믿는 집단 전원이 귀신이 찍혔다고 답한 사진에 대해 반대 집단은 1명만이 귀신을 보았다고 답했다. 평범한 사진에서도 귀신을 믿는 집단은 3명이 귀신을 보았다고 답했고 반대 집단은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다. 심령 사진과 정상 사진 모두에서 귀신을 믿는 집단이 귀신을 보았다고 답한 횟수가 월등히 높았다. 우리 옛말에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또 동양에서는 백문이불여일견이다. 또 서양에서는 seeing is believing. 그래서 이 보는 것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이 세상을 본다는 것이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고 보고 싶은 대로 또 내가 아는 만큼 또 볼 것이라고 기대하는 만큼 보게 됩니다. 이 심령 동호회 학생들은 그 심령이 존재한다고 많이 판단을 하고 그렇지 않은 대학원생들, 공과대학 학생들은 심령 사진이라고 판단하는 정도가 매우 낮다는 것은 평소에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것이 그 사진을 보고 그 속의 내용을 해석하는 데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단순한 심리학적 착시라고 판단하기 어려운 귀신 현상들도 존재한다. 퇴마사의 법당을 찾은 27살의 이미영 씨. 그녀는 수년 전부터 자신의 몸속에 자신이 아닌 다른 존재가 살고 있는 것을 느꼈다고 한다. 너 누구냐? 응? 얘기 좀 해봐라, 얘기야. 응? 싫어. 왜? 왜 싫어? 싫어. 얘기 좀 해봐. V. 응? V가 뭐니? V. 응? 아싸라비아. 아싸라비아? 아싸라비아가 뭐야? 누나 어깨 아파. 네가 여기 있으니까 아프지. 너 가면 안 아프잖아. 누나 어깨 아파. 왜 누나 아프게? 응? 퇴마사는 그녀의 몸속에 동자 귀신이 들어와 있으며 이 어린 홀령을 달래 몸에서 빼내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빼내는 거죠, 몸에서. 분리시키는 거예요. 분리시키는데 그 종류가 여럿이에요. 귀신도. 인연령이 있고 일방적으로 괴롭히기 위해서 달라붙는 망령부터 사연이 있는 귀신 가지가지예요. 무조건 귀신을 막 그냥 호되게 다스리진 않고 인연이 있어갖고 그 어떤 상대한테 뭘 원하고 할 때 그런 거를 해소를 시켜줘야 돼요. 반대로 또 악령은 그거는 전쟁이죠. 그거는 무조건 강제적으로라도 빼내야 돼요.
이런 경우에는 대기령으로 봐야 돼요. 시켜갖고 자식으로 한정하기 위해서 와 있는 동자, 그렇게 봐야겠죠. 여기 해봐. 원이 있어? 응? 원이 있으면 얘기해. 살려줘? 무슨 죽을 죄를 지었나? 갈 데가 없어? 여기서 나하고 살자. 공부시켜줄게. 응? 수시로 나타나 이미영 씨를 괴롭힌다는 동자 귀신. 그녀는 자신의 힘으론 그 존재를 통제할 수 없다고 믿고 있다. 난데 내가 말을 하고 있는데 나는 옆에 있고 다른 사람이 얘기를 한다, 뭐 이런 식의 느낌이.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는데 누가 내 입을 빌려서 얘기한다, 이런 거. 강한 힘에 지배되어 자신의 생각과 의지대로 행동할 수 없는 증상을 일컫는 빙의. 최근 빙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빙의 클리닉도 문을 열었다. 처음에는 귀신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거기 고1 때? 남들에게 말 못할 고민을 안고 현재 많은 사람들이 빙의 클리닉을 찾고 있다. 자, 누군가요? 말할 수 있을 거예요. 누군가요? 목을 조금 만지세요. 왜냐면 말하라고. 누구예요? 당신 속에 빙의 클리닉에서는 최면 상태에서 환자와 대화를 시도한다. 가 있다면 오랫동안 남자의 숨소리가 들리는 증상으로 고통받아왔다는 김현정 씨. 최면을 통해 그녀의 내면을 들여다보기로 했다. 보여주세요. 서로 모르는 사이였습니까? 모르는 사이였고. 당신 남자입니까? 남자. 그렇겠지. 원한이 많나 보네요. 그런가요? 슬픔도 많고. 최면 상태에서 상담자의 물음에 몸의 떨림으로 답하는 존재. 답답함. 김현정 씨는 그것이 자신을 오랫동안 괴롭혀온 자신 안의 또 다른 존재라고 답했다. 죽을 때 이런 식으로 죽었다 이 말이지? 몸을 뒤틀고 몸부림치면서 그래. 빙의령이 죽었을 당시의 상황을 되풀이하듯 몸을 뒤틀며 괴로워하는 김현정 씨. 자신 안의 존재가 빠져나가 다시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것이 지금 그녀의 유일한 바람이다. 이렇게 되니까 한편 얼마나 무섭고 두렵고 겁이 났겠어요. 그죠? 그래. 나랑 있을 때요, 나한테서 나가주기만 하면 내가 나중에 성불하면 너가 죄를 너무 많이 져서 죄를 너무 많이 져서 괴로워할 때 도와주겠다고 그런 말도 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래. 10년이 넘게 계속된 딸의 고통을 지켜봐온 어머니는 눈물을 감추지 못한다. 빙의 혹은 빙의 망상. 그것은 본인과 가족들에겐 커다란 고통일 수밖에 없다. 본인도 힘들겠지만요. 집안도 다 날리고요. 그건 이루 안 당해본 사람은 몰라요. 너무 그냥. 그리고 저렇게 결혼도 못하고 누구한테 내세울 수도 없고요. 창피하고 그 일은 말로 어떻게 다. 그렇다면 빙의는 어디서 비롯된 것일까? 수많은 빙의 환자를 만나고 그들의 구병시식을 담당해온 묘심화 스님. 그녀는 누구나 빙의에 걸릴 수 있다고 답한다. 구병시식을 의뢰해오는 이들만 한 달에 100여 명. 소아에서 성인, 남녀의 구분 없이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빙의의 고통을 호소하고 있으며 그 숫자는 늘고 있다고 한다. 불안정한 사회 분위기 속에서 빙의가 확산되고 있다고 묘심화 스님은 판단하고 있다.
그래서 뭐 하나의 귀신 들림이다, 귀신 씌인 거다, 뭐 빙이다, 뭐 이렇게 표현할 게 아니라 내 가족 누구도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될 수 있는 상황이 오지 않는다 보장을 못 해요. 자유롭지 않아요. 제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왜 내 아이가, 우리는 정신질환자도 없고 뭐 자살한 사람도 없는데 왜 이런 아이가 오느냐, 뭐 이렇게 반문하는데, 그것은 사회 구조상 지금 우리 또 21세기 우리가 현대 사회를 지금 최고의 그 현대 사회를 아주 그 과학적인 지금 사회를 가고 있음으로 해서 인간성의 그 파괴, 우리가 인성을 다 잃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빙의를 부르는 사회 분위기란 과연 무엇일까? 학자들은 KD 소외되는 왜곡된 사회 구조에서 빙의의 원인을 찾고 있다. 내가 누구인지 답할 겨를 없이 경쟁을 강요당하며 쫓기듯 살아가는 현대인들. 그들이 현실에 절망할 때 가상의 세계로 눈을 돌린다는 것이다. 이 현실 자체에 대해서 이미 절망하고 있으니까, 그죠? 실제 눈에 보이는 것들은 다 절망하고 있으니까. 돈에 절망하고, 그죠? 뭐 일이 절망하고, 가족에 절망하고, 사회에 절망하고. 그러니까 이런 리얼리티의 세계를 포기한 저래니까. 그럼 포기한 리얼리티 대신에 이 사람들에게 나타나서 새로운 경지를 열어줄 것은 그밖에 없는 거죠. 현실의 절망에 더 이상 삶을 감당할 수 없을 때 한국인들은 주로 무당을 찾아 구술해왔다. 갑자기 돌아가신 어머니의 넋을 천도하기 위해 한 가족이 의뢰한 진옥이군. 굿판에서 신을 받아들여 신의 목소리로 말하는 무당은 대표적인 빙의 상태라 볼 수 있다. 사별의 고통을 감당할 수 없었던 가족들은 신을 받아들인 무당에게서 특별한 능력을 기대한다. 갑자기 아주 뭐 이상한 병이 난다든가 막 이상한 증서가 생긴다든가, 근데 이렇게 뭐 나를 받아놓고 기원을 하고 하면 정말 기적같이 시천듯이 나는 게 바로 신의 위력이라고 우리는 생각하거든요. 이승에서 저승으로 가는 길을 상징하는 흰 배를 가르는 무당. 마치 죽은 어머니의 영혼이 그 길을 건너는 듯 배를 가르는 동안 무당은 망자의 목소리로 넋두리를 하며 아들들과 작별 인사를 나눈다. 착한 내 며느리, 정직한 내 아들. 무당은 극도의 공감 능력을 보이며 굿 의뢰자들의 마음을 위로한다. 좀 분하기도 하고, 너무 이렇게 자식들한테 아무 뭐 정말 뭐 고생도 안 시키고 뭐 이렇게 너무 좀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머니를 위해서 뭐 해준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무당의 굿과 치유 능력을 연구 중인 상담 심리학 박사 오진미. 지금까지 수많은 무당을 만나온 그녀가 박수무당인 오진우 무당의 굿당을 찾았다. 촛불 언제? 굿당에 놓인 무구들은 대부분 고통을 상징하는 도구들. 이렇게 쌍날작두고요. 이렇게 외날작두죠. 작두 역시 마찬가지다. 굉장히 많이 달았네요. 이렇게 많이 타셔. 고통을 호소하며 굿판을 찾아온 이들 앞에서 무당은 날이 선 작두를 베어 물거나 맨발로 그 위에 올라가서 춤을 춘다. 이렇게 해서 쉽게 하는 말이 작두로 어떤 작기를 질러낸다라고 얘기를 하죠. 밀어내는 힘을 갖는 거죠. 예. 시원하네요.
작두를 탄다는 것은 무당이 굿 의뢰자의 고통을 이해하며 그 고통을 자신이 대신 받는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작두를 타는 이유는요, 이 비수 창곡무에서 춤을 맨발로다가 올라가서 춤을 춤으로써 그 상대 굿을 하는 사람의 고통을 내 고통으로 승화시킨다는 그런 의미죠. 예. 무당은 어떻게 타인의 고통을 대신 받을 수 있을까? 오진미 박사는 그 이유를 무당 자신이 극도의 고통을 경험했기 때문이라고 밝힌다. 무당이 되는 과정인 성무 과정을 분석한 결과 신내림을 받은 무당들 대부분이 과거 가난과 모진 학대 등의 극심한 고통을 경험한 적이 있음이 드러났다. 자신의 고통을 일종의 빙의인 신내림이란 특별한 의식으로 승화시킨 무당. 그런 무당이 고통에 찬 내담자를 이해하는 능력이 뛰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렇게 몸이 아프고 마음이 아픈 상태에서 신병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걸 승화를 통해서 무당이 된 그 과정. 그러니까 죽음을 체험한 사람이 정말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상태에 있는 내담자를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갈 데 없는 것 같은 그 심정을 정말 몸으로 체험한 공감을 전달을 하는 거죠. 자, 확실하지? 확실하지? 아니요. 아니라. 빙의를 호소하는 이들 역시 고통스러운 현실에 절망한 이들은 아닐까. 그렇다면 그들은 어떤 환경에서 빙의라는 극한 상황으로 내몰리는 것일까? 그런 소리 듣고 싶어? 괴롭고 힘든. 제작진은 빙의 클리닉을 찾은 환자들의 최면 치료 과정을 분석해 보기로 했다. 남자의 숨소리에 시달려왔던 김현정 씨. 2시간이 넘는 최면 치료 과정에서 그녀가 자신 안에 귀신이 들어왔다고 믿게 된 시점이 대입 준비 시절임이 드러났다. 그러면 언제 들어왔을까? 자, 들어온 지 10년 넘었나요? 10년 넘었다. 그러면 이 아이가 고등학교 때 들어왔나요? 94년도에 들어왔어요. 94년에 들어왔다고요? 예. 그 삼수할 때는가? 예. 학창 시절 줄곧 전교 상위권 성적을 유지하며 명문대 진학을 꿈꿔왔던 김현정 씨. 고등학교 2학년이 되면서 성적이 떨어지기 시작했고 담임 선생님 등 주위 사람들의 질책은 그녀에게 큰 스트레스로 다가왔다. 삼수 후에도 원하는 대학에 합격하지 못했던 김현정 씨. 그때부터 한 남자가 자기 안에 들어와 자신을 괴롭힌다는 생각에 사로잡히게 됐다. 그래도 지가 지 딴에는 딴 사람은 인정 안 해도 좀 잘한다 생각을 했는데 이게 이제 성적이 고2 때서부터 성적이 나와야 되잖아요, 솔직히. 성적이 이제 그때서부터 이제 저는 고2 때도 괜찮게 했더니 이제 그게 이제 불안하면서 한 거죠. 근데 이제 자꾸 떨어지니까 뭐 친구들이라도 너는 그래도 좋은 대학 갈 거다 하는데 그게 제가 보는 현지는 그게 많이 부담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빙의가 있는 걸 확인하고. 또 다른 빙의 환자인 30대 중반의 트럭 기사 이경철 씨. 아버지와 함께 빙의 클리닉을 찾은 그는 목을 누르는 귀신 때문에 밤마다 잠을 이룰 수가 없다고 호소해왔다. 그 다음부터는 잠이 안 와요. 그래 처음에는 그게 그냥 단순한 불면증으로만 생각을 하고 그냥 뭘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어설프게 이제 새벽에 잠깐 잠이 좀 막 올라 들어가서 잠을 청했거든요. 그 잠을 청해가서 잠을 딱 들라 그러니까 갑자기 막 가슴이 답답한 게 숨을 못 쉬겠어, 숨을. 당신 속에 당신 자신이 아닌 다른 존재가 있다면? 평범하고 성실하게 살아왔던 자신이 왜 귀신에 시달려야 하는지 그 이유를 알 수가 없다는 이경철 씨. 움직이거나 들려 올라갑니다. 지금 목에 계시죠, 목에? 에? 지금 목에 계시죠? 마음의 눈으로 목 안을 들여다봐요.
최면 과정에서 목을 누르는 귀신의 존재는 확인되지 않았다. 예? 불안하셨죠? 그러나 최면 상태의 대화 도중 이경철 씨는 자신을 괴롭혀온 스트레스 상황과 직면할 수 있었다. 하여튼 오랫동안 불면증으로 고생하셨을 거예요. 예? 너무너무 속상하고 너무너무 안타깝고 너무너무 괴롭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어떻게 잠이 오겠습니까? 화물트럭 기사로 일하고 있는 이경철 씨. 그가 몰고 다니는 구형 트럭은 늘 고장이 나기 일쑤였다. 유일한 생계수단인 트럭이 고장나거나 폐차되면 생계를 유지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걱정에 늘 시달려왔던 이경철 씨. 돈을 벌지 못해 단란한 가정이 깨질지도 모른다는 걱정은 불안을 넘어 점점 극심한 공포로 번져갔다. 집사람도 같이 맞벌이를 하는데 맞벌이를 해도 계속 나아지는 건 없고 계속 제자리 걸음만 하고 그 상황에서 차례도 덜컥 고장이 나게 되면은 이제 조달할 그게 당장 뭐 여건이 안 되니까 그런 걱정을 늘 또 하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집사람 이제 일 시키는 거에 대한 그런 거 그게 항상 그런 걸 가지고 생활했어요. 이경철 씨는 생계에 대한 스트레스가 자신이 의식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이 자신을 짓눌러 왔음을 깨닫고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제작진이 분석해본 다른 케이스 모두 결과는 비슷했다. 극심한 스트레스 상황 속에서 빙의 증상이 시작됐음을 알 수 있었다. 그래서 마치 부패된 음식에 많은 그 세균들이 정식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마음의 힘이 약할 때 스트레스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약할 때 즉 자아가 무너짐으로써 외부에 작용하는 빙의령들이 쉽게 침입하고 또 침입된 빙의력을 막아낼 수 있는 힘이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빙의 환자가 되어버리는 그런 식으로 나가게 되는 거죠. 결론적으로 본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불안, 우울, 공포 또는 분노 등등의 스트레스 상황에서 쉽게 빙의가 되고 또 쉽게 빙의 증상을 경험한다고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빙의 현상이 극심한 스트레스와 관련이 있음을 뒷받침해주는 연구 논문들도 찾아볼 수 있었다. 인도의 빙의 사례를 연구한 논문. 빙의 현상이 억압된 사회계층에서 발생함을 보여준다. 빙의가 정신적 외상, 오랜 스트레스 상황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도 명시돼 있다. 빙의 현상과 유사한 해리 현상을 다룬 또 다른 논문. 이 논문 역시 해리 성향의 사람이 스트레스에 노출됐을 때 빙의와 유사한 장애가 발생함을 밝히고 있다. 우리가 뭐 이제 홍수 때 이제 제방이나 그런 것이 홍수의 힘으로부터 자기를 지켜주는 것이듯이 예전에 성벽이 적으로부터 나를 이제 보호하는 것이듯이 그런 어떤 보호막이 이제 깨져 있는 상태죠. 스트레스에 의해서 이제 그런 보호막이 깨져 있기 때문에 어떤 주변에서 이제 영향이 있을 때 쉽게 어떤 그 방어막이 뚫리게 되고 그것에 의해서 자기가 상처받거나 이제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쉬운 상태가 되는 것이 이제 그런 어떤 스트레스에 의해서 해리나 빙의가 일어날 수 있는 좋은 어떤 그 토대 이제 상태를 만들어준 상태입니다. 이제 그런 상태에서 어떤 그 무의식으로부터의 이제 강한 갈등이나 뭐가 확 올라왔을 때 그 사람이 건강하다면 이제 그것부터 자기를 방어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죠. 나를 한계 상황으로 몰아세우는 고통. 그것을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을 때 빙의는 시작된다. 외면하고 싶은 현실의 나 대신에 또 다른 내가 등장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것은 과연 나인가 아니면 외부에서 들어온 알 수 없는 존재인가? 제작진은 4년 전 빙의로 고통받다가 완치됐다는 공동호 씨의 집을 찾았다. 그 전에 얘가 치료하기 전에 막 스트레스 받으면 여기를 주먹으로 막 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요. 여기가 처음부터 구멍이 다 뚫어졌어요. 근데 이 문을 며칠 고칠래도 못 고치고 했는데 1년 넘도록 못 고치는데 얼마 전에 고쳤거든요. 문이 새로 다 갈아야 된대요. 빙의 당시 원래의 자신과 달리 폭력적이고 우울한 사람으로 변했었다는 공동호 씨. 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여기랑 좀 틀리죠. 여기 쏙 들어갔죠. 군대에 가서 욕을 많이 먹었어. 인사할 때 이렇게 된다고. 똑바로 이렇게 돼야 되는데 된다고. 화가 나갖고 치니까 어떻게 스트레스를 어떻게 풀지 못하니까 치니까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 정도로 구멍으로 뚫려서. 공동호 씨의 어머니는 빙의령이 빠져나간 후에야 아들이 원래의 침착하고 명랑한 성품으로 돌아왔다고 믿고 있다. 진짜. 그건 정말 우리 진짜 공씨 집에 양반인데 이런 아들이 없는데 이렇게 생각했으니까 너무 우리는 막 남한테 말도 못하고 여기 나가도 누가 뭐랄까 문 다 잠가놓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정말 자기가 아닌 본이 자기 아니라는 다른 존재가 있었다는 걸 알고부터는 정말 이해할 수 있고 이제. 그러나 공동호 씨의 생각은 어머니와는 조금 다르다. 명상을 통해 마음을 다스릴 수 있게 되면서 공동호 씨는 자신의 삶을 되돌아볼 수 있었다. 이제 빙의의 고통에서 자유롭다는 공동호 씨. 그는 빙의가 외부의 존재 때문이 아닌 마음의 문제였다는 생각을 갖게 됐다. 다시 그 성격을 고치지 않고 그 스트레스를 계속 받는다면 결국은 또 악순환이 계속 되는 거예요. 그 결국은 뭐냐면 내 마음의 문제거든요. 내 마음을 다루지 않고 내 마음의 스트레스를 다루지 않는다면 결국은 이건 해결될 수 없는 문제예요. 제작진은 공동호 씨와는 다른 의견을 가진 빙의 완치자를 만날 수 있었다. 5년 전 빙의로 고통받았지만 이제는 완치돼 한의사로서의 삶을 충실히 살아가고 있다는 박지연 씨. 그녀는 과거 자신을 괴롭혔던 것이 외적 기운이라 단정한다. 처음에 그런 어떤 힘을 직면을 했을 때는 나조차도 그게 뭐라고 생각을 하기에는 내가 너무 벅찼고 그게 나한테는 너무 힘들었고 이걸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몰랐고 참 어려운 문제였어. 이게 뭐라고 쉽게 정의를 내리질 못했는데 그거를 이제 한 3년 동안 내가 체면과 상담으로 인해서 나를 이해하고 그다음에 나의 갈등을 풀어가면서 그 존재에 대해서 좀 더 내가 많이 인식하게 됐죠. 그게 됐는데 그것은 그러니까 내 마음, 내 의지와 내 마음하고는 다른 어떤 외부의 어떤 나를 간섭하는 어떤 기운이었다고 나는 봐요. 그다음에 내가 좀 더 내 어떤 영혼이 그런 간섭의 기운에 쉽게 작용하는 그런 성질이었던 것 같아요. 무난한 성장 과정을 거쳐 성공적인 사회생활을 해왔지만 늘 현실에 만족할 수 없었다는 박지연 씨. 가족과도 쉽게 마음의 문을 열 수가 없고 때때로 자신을 통제하지 못했던 것이 자신을 간섭하는 외부의 기운 때문임을 알게 됐다고 한다. 빙의는 외적 기운이지만 자신 안에 갈등이 있을 때 모습을 드러낸다는 것. 그것이 박지연 씨가 내린 결론이다. 그러니까 이제 빙의라는 것을 믿든지 안 믿든지 그거는 안 믿다 하더라도 그건 외적인 작용이거든요. 그게 귀신이든 무엇이든 간에 외적인 작용인데 그런 외적인 작용을 일으키는 데는 분명 내 안에 어떤 갈등이 있다고요. 내 안에 갈등을 매개로 해서 외적인 작용이 영향을 미치는 거거든요.
빙의는 외적 존재인가 나의 내면이 만들어낸 환상인가 이 물음은 귀신의 존재 여부를 묻는 질문과도 다 있다. 무속인들은 현대사회의 빙의 현상을 무속적 세계관으로 설명한다. 현대사회에도 여전히 귀신은 존재하며 빙의에 걸리느냐 마느냐는 귀신을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이다. 과학이 발전됨에 따라 사람들이 마음은 허해지게 돼 있는데 과연 정신적인 스트레스만으로 볼 거냐 아니면 신체적인 기가 깨져서 귀신에 의한 병으로 볼 거냐의 차이인데 귀신이 사람 몸을 범접했을 때 아프게 했을 때 정말 아프다 이거 어떻게 하면 낫까라고 연구하는 사람들한테는 더 범접을 잘할 거고 뭐 좀 아픈가 보다라고 좀 무딘 사람들한텐 귀신이 붙었다가 떨어지죠. 체면 상담을 통해 빙의를 다루는 이들도 빙의의 실체는 존재한다고 믿는다. 마음이 약해졌을 때 침입하는 외적 존재. 그것은 환자 원래의 인격이라 판단하기 힘든 인격화된 귀령인 경우가 많음이 임상 경험을 통해 드러났다는 것이다. 임상 경험을 쭉 하면서 흔히 이제 뭐 우울증, 불안증 또는 강박증 어찌 보면 이제 현대인들이 누구나 경험할 수도 있고 경험할 법한 그런 증상들이 단순한 어떤 심리적인 문제라든지 단순한 스트레스에 의한 문제라기보다는 오히려 그 빙의 문제에 의해서 나타나는 증상이다라고 할 정도의 많은 케이스를 접하다 보니까 실제로 다른 분들과 좀 다른 각도에서 빙의 문제로 접근하는 수가 많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사례도 많고요. 현대의학은 아직 빙의에 대해 명확히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빙의가 뇌 혹은 정신의 문제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있다는 걸 보여주는 MRI 사진들인데요. 그 A 같은 경우는 환청, 환시처럼 빙의, 즉 귀신 들림이라 여겨졌던 증상들이 최근 뇌과학적으로 해석됐기 때문이다. B 같은 경우는 축두엽도 역시 양이 많이 줄어 있다는 소견입니다. 내 속에서 다른 이의 목소리가 들리는 환청. 지난 2005년 환청 환자의 사례를 다룬 논문이 발표됐다. 환청 환자들의 경우 외부에 소리가 없을 때도 소리를 인식하는 뇌부위인 측두엽 신경이 활성화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빙의라는 것이 일정 부분 뇌의 오류나 정신질환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음을 보여준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제 그 내가 귀신 들려서 내가 이렇게 됐다. 아니 뭐 신이 들려서 뭐 영이 안 좋아서 뭐 그렇게 됐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아직까지는 이 뇌에 대한 어떤 현상이 잘 연구가 안 되어서 그렇다고 생각이 되고요. 왜냐하면 지금 저희가 다루고 있는 뇌에 대한 어떤 학문 같은 것들이 한 발달됐다고 얘기될 수 있는 게 한 15년 전, 20년 전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최근 지식이라고 하더라도 그게 한 5년에서 10년 정도밖에 안 됐고 지금 상당수의 지식들은 전부 다 요 10년 전쯤까지 이제 만들어진 지식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정신과에서도 사실 얘기 듣다 보면 야 이런 있었나 이렇게 낯선데 일반인들 사이에서는 더 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환자들한테 이러이러해서 뇌가 문제가 있어 이런 현상이 벌어졌다고 얘기를 해도 그걸 잘 인식 못하는 경우가 많죠. 그러면서 그냥 귀신 들림 이렇게 치부한 경우도 많이 있고요. 좀 1년 전인가 그때쯤에요. 저희 할머니가 꿈이 나타나셔가지고 그 무슨 장례식장에 입는 그 옷 있잖아요. 그 옷을 입으시고 우리가 꿈속에서 귀신을 만나듯 빙의 역시 나의 정신 세계가 만들어낸 현상이라고 해석하는 이들도 있다. 그때쯤에 갑자기 교통사고가 돌아가신 거예요. 예. 건강하시던 예, 갑자기 교통사고 때문에. 꿈을 통해 환자의 무의식 세계를 엿보는 융 심리학자들이다. 생각나는 거예요. 좀 놀랬고 좀 황당하고 그랬습니다.
만약에 우리 어떤 그 무의식에는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그렇게 미래를 예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보죠. 그리고 이제 그런 능력이 특별히 더 강하게 있는 분들도 있고, 이제 그런 것이 별로 경험이 없으신 분들도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뭐 보통 이제 그런 미래를 예견하는 능력이 많이 있는 분들을 이제 무속 같은 데서 뭐 신기가 있다든지 뭐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죠. 근데 저희가 심리학적으로 봤을 때는 좀 직관력이 뛰어난 분들이 있어요. 체질적으로. 융심리학에선 난폭한 폭군도 괴물도 모두 무의식 속에 존재하는 나의 모습이라고 본다. 한계 상황에서 모습을 드러내는 다른 인격 역시 나의 무의식 속에 존재하는 것들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그것을 외부의 존재처럼 느끼는 것일까? 우리의 정신세계는 의식과 무의식으로 나뉜다. 사람의 총체적 인식체계를 할 수 있는 의식의 중심엔 내가 나라고 자각하는 자아가 있다. 그러나 우리의 정신세계엔 의식보다 더 넓은 무의식의 세계가 있다.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무의식 속에 억눌려 있는 충동과 컴플렉스들. 이것이 어떤 계기로 의식 세계의 중심인 자아에 영향을 미쳤을 때 자아가 흔들리면서 빙의 증상을 보이는 것이다. 제가 보기엔 이제 귀신 들림 그런 거를 말씀하시는 분들은 자아의식만을 어떤 그 자기의 정신세계로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는 어떤 무의식의 활동은 외부에서 일어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 무의식의 활동에서 일어나는 것은 그 외부에서 어떤 무엇이 일어나서 일어나는 거라 볼 수가 있고, 그 융심리학의 입장에서는 그 정신을 자아의식과 그다음에 무의식까지를 그 어떤 정신의 활동의 영역, 나의 어떤 정신세계로 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귀신 들림이라는 것도 결국은 나의 정신세계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다.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빙의의 존재 여부를 떠나 빙의로 인한 고통은 엄연히 존재한다. 거기 말고도 또 꺼먹해 보이는 최근 일부 신경정신과 의사들이 빙의의 문제를 좀 더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최면을 통한 특수 치료를 시도하는 것도 그 때문이다. 자, 그럼 지금부터 마치 그 검은 덩어리로 수술하는 것처럼 아주 깨끗하고 맑은 그런 기운이 들어와서 그거를 전부 뚫고 들어간다고 한번 생각을 해봐. 가슴 속에 아주 이 소수의 의사들은 이제는 과학적 관찰과 분석을 토대로 빙의 증상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어떻게 치료할 것이냐를 고민해야 할 때라고 말한다. 그 색깔도 10개 만들 수 있어요? 그건 잘 안 돼요. 저는 의사의 입장에서 귀신이 있다 없다가 중요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내면에서 오랫동안 축적되어 온 좋지 않은 어떤 감정의 덩어리일 수도 있고,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대로 외부에서 들어온 어떤 알 수 없는 기운일 수도 있죠. 그렇지만 대개 제가 치료한 환자들의 경우를 보면은 그러한 내적인 문제들과 외적인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귀신의 존재 여부보다는 이렇게 믿고 이러한 어떤 그 믿음 위에서 괴로워하고 두려워하는 환자들을 어떻게 하면 가장 무난하게 도와줄 수 있고, 또 환자로 하여금 거부감 없이 치료할 수 있느냐 하는 것, 그것을 찾아내는 것이 우리 의사들의 또 임무이기도 하다고 저는 봅니다. 빙의의 고통을 겪었던 이들은 빙의가 결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현실에 거듭 절망한 사람들의 눈앞의 모습을 드러내는 귀신. 귀신은 우리들에게 여기 잠시 멈추어 서서 지금의 삶과 이 시대를 되돌아보라고 경고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이 사회에서 빙의라고 하면은 꼭 뭐 종교, 뭐 꼭 금기대상, 뭐 이렇게 항상 생각을 하는데, 그 금기대상이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거든요. 제가 겪어본 바로 누구나 이런 일을 겪을 수 있고, 사람이면, 그리고 누구나 이런 걸 갖고 고민할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 사회적으로 꼭 다뤄줘야 되고, 또 사회적으로 이런 문제를
신경 쓰고 접근해야 될 문제라고 저는 정말 체험을 했기 때문에 정말 말할 수 있어요. 나, 그리고 내가 아닌 또 다른 나의 모습. 현실, 그리고 비현실. 귀신은 그 경계의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지금 당신은 눈앞에 펼쳐진 현실에 만족하는가? 당신이 누구인지 분명하게 답할 수 있는가? 오늘 귀신이 우리에게 묻고 있다.